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프로야구 선수 고효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려운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까지 야구를 했던 얘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형으로서 아니면은 진짜 친형으로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좀 좋지 않을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면은 자기 본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지금 10대잖아요. 10대들인데 이제 좀 있으면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겠지만 이 10대에 대해서 20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듣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좀 상황이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좀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 많이 살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고 자신 있게 살아간다면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거를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은 50%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자신감이 있으면은 본인이 얼만큼 잘할 수 있는지 그 자신감이 얼마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엄청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갈 때 엄청난 에너지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항상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처럼 이런 나이가 있었어요. 그런 나이 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좀 다르게 저는 운동을 했었고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의 열정을 쏟고 몰두를 한다는 거는 똑같아요. 운동이나 공부나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머리를 쓰는 거하고 몸을 쓰는 거하고 그 차이뿐이에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프로야구 선수가 됐었을까라는 생각을 되짚어 봤을 때 정말 자신감 그리고 피나는 노력 운동선수를 생각하는 피나는 노력은 정말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 되고 그냥 반복적인 지루한 삶을 살게 돼요. 정말 뭐 공을 던지더라도 치더라도 그리고 수비를 훈련을 하더라도 정말 반복적으로 매일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 똑같은 공부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풀이를 하고 계속 자기가 뭐 학원을 가든 아니면은 뭐 집에 가서 학습을 하든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뇌 속으로. 근데 그 훈련이 저는 항상 좀 생각을 하는 거는 뭐 다 똑같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어느 사람이든지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이 틀릴 수 있는 것처럼 뇌의 용량도 틀려요. 사람 몸은. 그만큼 자기가 다 똑같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 자기가 했을 때 내 성적이 이만큼이면 솔직히 더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서 운동도 똑같아요. 내가 실력이 안 된다면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은 저는 좀 자신감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자신감이 있으면은 자기가 이 내 친구보다 아니면 이 애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신감은 하락이 돼요. 자존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임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말 저는 지금도 똑같이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항상 아까도 화면에 보셨겠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이 저한테는 지금 마법을 부리고 혼자 마술을 부린다고 생각을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얘기를 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 타자를 잡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걸 항상 5번을 되뇌기면서 공을 던져요. 그만큼 나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신감을 계속 내 자신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내 자신감한테 심어주면서 내 자신이 최고다. 내 자신이 정말로 이 타자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생각을 하면서 되뇌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친구들이랑 뭐 놀 때 얘기할 때 자신감 있게 좀 뭐 다들 어른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깨 딱 펴고 남자니까 어깨 딱 펴고 자신 있게 행동해라. 그런 말은 정말 뭐 흘려들을 수 있는 얘기겠지만 저도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도 많이 살지는 않았겠지만 야구 인생으로서는 좀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신감이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자신감이 없었으면은 지금 이때까지 야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못했을 거고. 그만큼 자신감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뭐 편안하게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흘려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 딱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내가 최고다. 내 자신이 최고다. 누가 최고가 될 수 없다. 내 자신이 정말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예. 다 얘기해 드릴게요. 편하게 궁금한 거. 저기 전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어느 때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프로야구 선수들보다는 좀 우여곡절이 좀 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좀 많이 힘든 시절도 있었고 정말로 앞으로 뭐 야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제 하나의 뭐 직업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직업일 뿐인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하나예요. 내가 야구를 그만둘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긴 즉슨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뭐 하나에 뭐 지금부터 공부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부에서 내가 서울대를 가고 카이스트를 가고 석사과정에 다 밟아서 교수가 됐어요. 근데 교수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진짜 뭐 퇴직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인생의 전부를 공부를 했던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적으로라든지 심적으로. 그만큼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어느 누구나 똑같이. 그리고 그거를 극복했던 방법은
정말 아까 얘기했던 자신감, 그리고 도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직업상은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실력으로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념으로 계속 훈련을 임했어요. 그냥 정말 아둔하게,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무한 반복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뭐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그 극복의 방법은 좀 틀려요. 제가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것처럼 또 극복하는 방법, 또 여러분이 극복하는 방법, 다 각자마다의 극복하는 방법은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극복하는 방법을 좀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되게 깊게 생각을 또 해봤어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깊게 생각하니까 내가 내 몸을 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꾸 단순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단순해야 되는데 이 단순함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뭐 빗대어서 얘기하면은 이 전 SSG에 뭐 다들 아시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최정 선수. 최정 선수가 이제까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는 실력도 실력이에요. 근데 정말 단순해요. 그 단순함이 안 좋은 단순함이 아니라 정말 좋은 단순함. 오늘 못 쳤다고 해서 힘들어하진 않아요. 어떤 모 선수는 되게 힘들어하고 혼자 락카해서 머리 숙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최정 선수를 말씀드린 거는, 그 선수는 그냥 내가 오늘 못 쳤구나, 그냥 지워요. 그리고 그냥 연습을 좀 하고 그냥 집에 가요. 그러는 이유가 다음날 또 치면 되니까, 아니면 다음날 또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만큼 아까 여러분한테 말했던 것처럼 자신감이에요. 그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고, 그 단순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쩔 때는 극복 방법도, 그리고 힘들어했을 때도 좀 단순하게, 클린하게, 나는 할 수 있어, 또 하면 돼, 자신감을 갖고 행동을 하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최강야구 애청자신데 혹시 트라이아웃 하시면 나가실 의향? 지금은 아직은 조금 생각이 없고, 일단은 내가 지금 프로야구 선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선수가 생각이 없다면, 프로야구 선수가 생각이 없다면은 은퇴를 하고 나서 만약에 제의가 들어온다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은 있어. 거기에 좀 아무래도 최강야구에 뭐 형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겠지만, 내가 우스갯소리 한 번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그 우스갯소리가, 내가 니포트의 기록을 깨버리면 어떡할까, 테스트를 봤을 때, 트라이얼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스피드가 47까지가 나와. 뭐 아직은 당연히 선수 생활을 당연히 하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은퇴를 해서 뭐 최강야구 쪽에서 제의가 온다면 생각은 해볼 것 같아. 야구 쪽에서는 아직은 좀 괜찮다고 보니까. SK 왕조에 계실 때는 분명히 롤러코스터셨잖아요. 맞아. SSG로 오고 다시 오셨을 때 제구가 막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야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제구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어. 마음 심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는 조금 안 맞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어. 뭐 옛날 SK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야구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고 성적을 보여줘야 되는 게 위치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타자를 잡아야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안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코너를 던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 볼넷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거 안 되겠다, 이겨내야 되겠다 해서 좀 세게 던져야지 하다 보니까 또 미스가 생기고. 근데 지금 컨트롤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심적인 부분이 조금 안정이 되니까 편해진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좀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야구 쪽에서도 지도자가 되게 중요해. 지도자 역할이 얼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를 다들 얘기를 하는데 지도자 영향은 거의 선수가 어떤 선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의 70, 80, 어쩔 때는 90%까지 차지하는 선수들도 있어. 지도자 영향 때문에. 이 말은 즉슨 선생님 말을 잘 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진 거는 심적인 부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좋아진 것 같아. 다음 시즌에 눈여겨볼 타자나 투수 같은 거, 타자나 투수 있을까요? 다음 시즌에요. 팀마다 꼽을 수는 있어요. 저희 SK, SSG. SSG에서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딱 2명을 꼽긴 해요. 리드오프 중에 이제 최지훈 선수.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좀 포텐을 터져야 되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그 한유섬 선수. 그 두 선수가 아마 조금 많이 리드오프하고 전체적인 방망이로서 해줘야지 뭐 타격감이 올라온다고 생각은 해요. 롯데부터 기아, SK까지 되게 많은 팀을 돌아다니셨는데 네. 혹시 그 팀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팀이랑 그 팀에 있었던 순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디인지? 제일 기억이 남는 팀은 확실히 뭐 전신 SSG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팀이 있었겠지만 다들 좀 많은 추억이 있던 팀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팀도 많고 그렇겠지만 정말 제가 일생일대에 딱 한 포인트를 찍겠다고 하면은 참 뭐 어떻게 보면 멋있는 순간 아니면은 잊혀지지 않는 순간은 뭐 여기 단장님도 계시겠지만 와이어 투 와이어 했던 그 SSG가 우승했던 시절, 그 시절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전미무무한 기록을 세워가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너무 선수들이 잘해왔고 그리고 좋은 기록으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기록은 아마 정말 깨지기 힘들 거예요. 앞으로도 정말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기억이 나요. 저 혹시 SK 혹은 SSG 선수분들 중에서 이 사람 되게 재밌었다 이런 분 있어요? 재밌었다. 많은 선수들이 경기와는 다르게 재밌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 경기는 경기고 그리고 일단은 뭐 라카에드로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일상생활을 할 때 좀 재미난 선수들이 좀 많긴 하거든. 근데 제일 재미난 선수가 아까 얘기했던 최정 선수가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고 제일 어쩔 때는 그 단순한 게 이 선수가 이제 내가 보는 관점은 그냥 이런 엔조이한 재미가 아니라 정말 이 선수를 봤을 때에 기감이 되는 재미가 되게 많아. 뭐 내 지금 라카에 썼을 때에 바로 한 여기 보이는 게 정의 라카가 바로 있어. 앉아 있으면. 그러면은 경기 중에서도 잠깐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끝나고도 보면은 참 단순한 게 정말 재미가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 이거는 이제 정말 엔조이 재미가 아니라 야구 쪽인 재미. 그리고 이 선수의 멘탈 재미.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야구 선수를 하면서 프로야구 선수를 하면서 야구장 안에서는 뭐 선수들이랑 많이 웃고 떠들기도 하겠지만 뭐 다들 알겠다시피 경기를 뛸 때는 정말로 물어 뜯을지 그렇게 해갖고 막 좀 화가 나 있는 스타일이야. 근데 정희 선수는 안 그래. 똑같아.
그래서 그게 장점인 거야. 나도 그 장점을 되게 배우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알겠지만 뭐 에레디아 선수, 그리고 뭐 똑같이 이제 엘리아스 선수 뭐 같이 있었을 때는 정말 재밌어. 에레디아가 내 바로 옆이야. 근데 엘리아스도 바로 옆이야. 둘이 아주 미쳐. 둘이서 음악 틀고 거의 클럽 음악식으로 음악을 틀어. 자기들끼리 막 뭐 기분 좋으면은 경기 끝나고 기분 좋으면 노래 틀고 자기들끼리 갑자기 막 앞에서 춤춰. 그러니까 그만큼 뭐 다들 재밌게 하는 선수도 많고 다들 재밌게 야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이제 야구 선수분들은 이제 공이 이 배트에 맞는 소리만 듣고도 아 이거 안타구나, 아 이거 홈런이구나 이런 걸 아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맞아. 실제로 배트에 스팟이라는 게 있어. 맞는 스팟이 있는데 그 스팟 면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매직이 있잖아. 매직 부분에 대해서 흰색이 맞아야지 안타가 되는 스팟이 있어. 홈런이 되든. 근데 여기 요 스팟 안에서도 끝에 맞는 거, 가운데 맞는 거, 안쪽에 맞는 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 방망이는. 그러면 똑같이 너의 책상들 이렇게 치다 보면은 끝에 소리하고 안쪽 소리하고 나무는 소리가 다 달라. 그런 것처럼 배트도 아까 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끝에 걸렸을 때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냐면 약간의 이 나무로 따지면은 끝에 깨지는 소리가 나. 나무 깨지는 소리가. 약간 우리가 야구 선수 쪽에서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건 약간 탁 소리가 나. 방망이에서. 근데 정타를 딱 맞았을 때는 뭐 다들 얘기를 하지. 손에 감각이 없다. 그 감각이 없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스팟이 정확하게 맞아서 감각, 울림 자체가 없는 거야. 방망이에.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안쪽 배트 안쪽에 맞았다. 야구 쪽 용어는 먹혔다고 그래. 먹혔다고 얘기하는데 먹혔을 때 손의 울림이 가장 세. 근데 그 소리도 투수도 들어. 특히나 포수도 듣고. 그리고 지금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면은 다들 시끄럽잖아. 근데 외야수들은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할까? 다들 많이 궁금해할 거야. 그치? 솔직히 시끄러운데 배트 소리 잘 안 들려. 실제로는. 특히나 큰 경기나 포시즌이나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들려. 그래서 많은 경기들을 봤을 때 많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야. 근데 거의 다 보는 부분이 배트 맞는 순간을 봐. 배트가 맞아 나갈 때 어디를 맞았는지를 봐. 그리고 스윙 자체가 어디에 맞았는 어느 스윙을 가져갔을 때 몸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반응에 대해서 그걸 보고 많이 판단을 해. 그래서 다들 뭐 최지훈 선수라든지 뭐 예전에 뭐 지금 은퇴한 김강민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은 정말로 맞는 순간에 스타트를 걸어. 정말. 그만큼 동체 시력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얘기는 잘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걸 느끼는 거는 포수들이 좀 많이 느껴. 포수들이 좀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수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거의 대답은 포수만 좀 느끼는 부분이야.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러니까 타자가 딱 쳤을 때 소리로 알아. 확실하게. 투수도 던지고 나서 안 보는 투수들이 있어. 그냥 들어가는 투수들. 그게 그거야. 맞는 포인트라든지 맞는 타구를 봤을 때는 이거 아웃이다라는 건 느낌이 왔기 때문에 내 뒤에는 수비수들이 있겠지만 그 수비수들의 야구장 크기에 수비수들이 어디 있는지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아웃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경기 보다 보니까 보통은 오버핸드로 던지시다가 가끔 팔각도 내려던지시고 그러는데 왜 그러시나요? 그 부분은 내가 정말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야. 오래전부터 해왔던 게 2002년도 때에 이제 롯데 시절에 있을 때 그때
감독님이 백인천 감독님이었어. 뭐 지금 알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좀 나이가 많은 일본에서 야구를 했고 한국에 지금 이제 타자 쪽에서는 레전드인 분이신데 그분이 감독님으로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좀 일본 쪽의 야구를 좀 많이 좀 접목을 하셨던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일본에는 왼손 투수가 사이드 왼손 투수가 있었어. 그때 원 포인트를 많이 쓰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나보고 조금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하고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으로 해갖고 던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 처음에 원래는 2002년 때 처음에 1군에 올라왔던 계기가 사이드 투수로 올라왔었어 처음에. 근데 이거는 정말 아는 사람만의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한데 첫 경기에 프로의 첫 경기를 들어왔는데 사이드 투수를 해서 올라왔는데 첫 경기에 초구에 오바로 던졌어. 초구에. 그 다음부터 계속 오바로 던졌어. 그 오바로 던진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자신감 때문에 나는 이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 못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오바로 던졌어 그때 처음 경기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투수 코치님이 던지고 내려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혼났어. 너 올리게 된 이유가 왼손 타자를 상대로 해서 사이드의 장점을 살려서 왼손 타자를 상대로 해서 올렸는데 너 왜 갑자기 오바스로로 던져? 그래서 엄청나게 좀 많이 혼났어. 그런 계기가 있었어. 근데 그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 21살 때지. 21살 때 그게 계기점이 됐어. 내가 사이드로 던져봤기 때문에 쉬워진 거야. 남들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연습을 해본 거야. 그래서 오바스로, 3쿼터, 사이드 스로를 자유제대로 던지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또 던지는 이유가 왼손 타자 때문에. 뭐 지금 뭐 다들 알다시피 뭐 기아의 곽도규 선수. 그 선수가 다 등 뒤에서 날라와. 느낌이 다 왼손 타자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왼손 타자가 나왔을 때 가끔씩은 포인트를 바꿔주는 게 좋은 거거든. 특히나 요즘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타자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해서 놓는 순간에 뭐 야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야. 딥세션 그 부분이 놓는 순간에 안 보여야 돼. 놓는 순간에 잠깐만 보여야 돼. 근데 사이드 투수나 왼손 사이드나 3쿼터 형은 숨겼다 갑자기 탁 나와. 근데 이 순간을 속이기 위함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 경기 하나 뽑으실 수 있어요? 23년 동안 하면서 인생 경기라고 하면은 내가 처음 야구했던 날인 것 같아. 처음 시작점. 23년을 야구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을 했거든.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3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날은 잊혀지지가 않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작할 때의 그 첫 경기가 그러니까 뭐 처음 다들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의 그 짜릿함, 그 전율 그런 부분이 그 어린 나이 때 내가 느꼈어. 깜짝 놀랐어. 내가 이렇게 야구를 하는데 재밌고 이렇게 또 어쩔 때는 남자다 보니까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지는 것도 싫어. 근데 처음으로 그때 소름이 돋는다고 하지.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날이 그 첫 경기가 내 인생에 진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 고혜준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일까요? 숫자.
왜 15번이세요? 아, 15분이 된 계기가 네. 제가 약간 좀 인천 출신이 아니고 충청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청주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청주 출신의 그쪽에 프로야구 구단이 한화이다 보니까 한화 선수 중에 옛날에 지금도 레전드이신 분 구대성 선배가 15번을 달고 있어서 그 선배처럼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던지고 싶고 정말 레전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15번을 달게 됐어요. 그리고 또 15번이 희한하게 애착이 가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15번이 애착이 가는 것도 있었어요. 첫 공을 네. 어떤 걸 승부수도 하겠다. 네네. 예.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신념이라든가 뭐 네네. 이제 기준점이 있으신지. 그 기준이라는 거는 뭐 저희가 알다시피 이 전력 분석원들이 있어요. 예. 그 전력 분석원들이 얘기를 해주고 저희가 이제 3경기 중에 선발 투수는 자기가 던지는 날 전력 분석을 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중간 투수들은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도 다 들어가긴 하는데 정말로 그냥 딱 첫째 날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3경기를 보고 이제 그 전 경기가 타자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 투수들, 저희 이제 선수들의 투수들을 포지션에 따라서 그 부종을 고르기는 해요. 초구를. 근데 거의 어린 선수들은 이제 전력 분석원이 얘기하는 쪽에서 많이 따라가고요. 그리고 베테랑급 쪽에서 어느 정도 선수들은 뭐 선생님도 알다시피 촉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느낌이. 이 선수의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촉이 와. 그 촉이 오다 보니까 그 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동체로 보게 되고 몸을 보게 되니까 사람 몸은 솔직히 거짓말을 하진 않거든. 움직임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말을 못해. 근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야. 체크를 해서 정말로 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볼로 던져보는 것도 있어. 근데 첫 번째가 볼로 던지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투수들은 배트에 공을 안 맞춰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그게 유인구라고 해. 일부러 반응을 보는 거야. 방망이의 반응, 몸의 반응.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스트라이크를 초구에 던지기도 해. 근데 던지는데 특히나 뭐 지금 LG의 박동원 선수 그리고 뭐 김혜성 선수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한다는 김혜성 선수 초구를 잘 안 쳐. 초구를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 있어. 근데 올 시즌에는 박동원 선수가 좀 초구를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것처럼 분석을 하고 그만큼 계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미리 정하고 들어가지.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다시 한번 교준 선수께 박수 한번. 여기 단체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 단체 사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